이제 총선 결과는 받아들였어요, 성적표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힘에서도 여러 가지 쇄신과 자정의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어떤 국면 전환의 방안으로 보여주는 게 늘 인사쇄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라든가 이관섭 비서실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아예 사퇴를 하고 물러났습니다만은 그래서 후임 총리 비서실장이 누가 될 것인가? 그게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쇄신의 의지랄까? 그럼요. 그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 건가? 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다 한다면은 참패를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3년을 끌어갈 동력을 얻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어려운 후반 3년을 맞이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고심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선에. 총리 후보만 해도 제가 꼽아보니까 한 10여 명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또 거명되는 사람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초에 이번 총선과 관련한 입장 표명이라고 봐야겠죠. 그게 담화가 될지 아니면 국무회의에서 그런 서두 발언으로 모두 발언으로 대신할지는 좀 궁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지난번 이관섭 비서실장이 발표한 짤막한 논평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강했지 않습니까? 국민의 이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정을 쇄신하고 또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전부 아닙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내주 초에 나올 이 입장 표명을 놓고 주말에도 아주 고심의 고심을 거듭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잘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는. 중요하고 또 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임기 3년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대통령 임기를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저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면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면 이번에도 보시면은 대통령 지지율 지표에 따른 또 의석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지율이 36%이기 때문에 의석수가 180석이다. 지지율이 50%면 얼마입니까? 의석수가 5, 3, 15, 150석입니다. 과반입니다. 그만큼 지지율이 중요하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제 임기를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세팅을 하라. 그러면은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인사도 중요하고 또 소통도 하고 활발한 소통을 하면 됩니다. 야당과의 소통, 여당 내 당정 간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 정책 소통, 의료계와의 소통. 그러면 대통령이 오히려 더 힘을 얻습니다. 대통령이 더 지지율도 올라갑니다. 여소야대일 때 자, 임기 내내 여소야대가 되는 유일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믿을 구석은 지지율입니다. 국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이 인사는 5에서 한 10%의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고 많게는 15%.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50%가 되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힘이 잔뜩 실립니다. 36인데 15 더하면은 51입니다. 얼마든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0%만 넘으면요 여소야대라도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여론으로 날면 아니 거대 정당이 뭐하러 맡고 있는 거야? 니들 지금 힘 자랑하는 거야? 이래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총리 인사나 비서실장 인사가 핵심인데 비서실장이야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근데 저는 총리는 적어도 이래야 된다. 오바마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고 박사님? 근데 오바마 대통령 앞에는 옆에는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램 이마누엘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미국 의회의 의원을 했었고 유대인 출신이고 나중에 이제 시카고 시장을 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이고 오바마를 만든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는 주1 미국 대사로 있습니다. 그만큼 오바마가 임마누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의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오바마가 제대로 안 하면요 제가 오버오피스 백악관의 오버오피스 문을 박차고 들어서 멱살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잘하는 겁니다. 저는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이 됐든 이태원 건이 됐든 해병대 건이 됐든 이종석 건이 됐든 대통령의 멱살을 잡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그래서 오바마가 잘 됐거든요. 바이든까지 부통령했던 바이든까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총리에는 5가지의 조건이 있다. 야당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 대통령의 이 멱살을 잡을 사람이죠. 국민의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청년, 여성, 또 기왕이면은 정말 야당에서도 이 사람이면요 할 수 있는 그런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 국민 통합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사람을 그러면 자꾸 굳이 민주당의 누군가를 하지 않더라도 호남의 신망이 높은 인사를 하면 그것 자체로 거국 정부를 구성하는 상징성도 있습니다. 예. 딱 되면은 그게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한 5% 올라가면 40%로 접어들면 그래도 총선에 패배의 상처가 씻겨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잘하는 거. 저는 총리를 누구로 안 그러면은 국회 인준도 못 받습니다 지금. 제일 관건이 국회 인준 아니겠습니까? 국회 통과 안 돼요. 그리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또 부정평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을 차지했던 게 인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가 맞습니다. 망사가 돼버렸다는 게 그러니까요. 국민들의 일반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명되는 사람 중에서 그런 걸 충족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국민들이 존경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딱 내세울 때 재산도 다 확인하고 그러면 야당도 끽소리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어렵죠. 지금 예.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또 총리라는 것은 국정을 총괄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적인 그런 판단 위에서는 서구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우리 문화라는 건 예. 정치 문화도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과 경륜이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예. 들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법무장관으로 그대로 있었더라면은 뭐 총리를 한다건들 50대 총리 좋다 이랬을 텐데 예,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이제 그것도 뭐 불가능한 카드가 돼버렸고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 유력 언론에서는 권영세 의원 전 통일부 장관이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외에 거론되는 인물들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주호영 의원, 그리고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 그리고 호남을 대표하는 원래는 뭐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은 야당 쪽 사람이었는데 네. 지난 대선 때 이 국민의힘 쪽으로 오신 분이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최준경 전 경제부총리. 그 외에 좀 의외의 인물로 일부 언론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은 어떠냐. 과거에 YS가 이해창 총리를 내세웠던 것처럼 예.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만은 좀 너무 과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들고. 여기서 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여기에 거론된 사람 중에서 특히 김부겸 전 총리의 경우에는 이게 엄청난 명함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그게 말이 됩니까? 어디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쪽에 선대위원장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누가 그래서 뭐 중앙일보가 그런 보도를 했던데 소설이죠. 검토하고 있다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누가 정말 검토하죠? 기자가 검토했나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나마 없어요? 이렇게 언론에서 거론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만하면은 총리가 될 만하다고 해서 거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사람을 놓고도 다 장단점이 있고 예. 딱 이 사람이다. 이 사람 하면은 최고지.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장관들 중에도 좀 예. 특출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아, 저런 사람 하면 되겠다 하는데 지금 장관들은 장관 나온 장관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인사청문회 해보면 정말 너덜너덜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이 고도성장하면서 참 그래서 저도 생각이 안 납니다. 솔직히 뭐 고 박사님도 말씀하셨던데 근데 저는 지금 거론되는 사람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없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보십시오. 그러면 순순히 통과해 주겠습니까? 지금 특검법도 걸려 있고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전국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제가 예상컨대는 첫 번째 거론되는 인물은 민주당에서 무조건 하고 낙마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죠. 왜냐하면은 힘을 보여주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태원 특검법이나 해병대 특검법이 하나도 수용 안 되고 의대 의정 갈등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떡하니 국무총리 후보자라고 내놨다고 해서 통과되겠습니까? 예. 어린 반푼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요. 이걸 이제 어떤 국민 여론을 끌어가는 상황에서도 조국 혁신당에서도 절대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살짝 검토하자 그러는데 조국 혁신당도 지금 되면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한두 명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렇다면 길을 쓰고 완전히 그냥 발라버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도 꼼짝 못하고 조국 혁신당에서도 꼼짝 못하는 누군가를 그래도 이른바 그런 사람을 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내키진 않는데 그런 사람을 내놔야 돼요. 그런 사람을 내놔야 국민 여론도 회복될 수 있고 저는 더 찾아봐야 됩니다. 더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찾는 게 대학 총장 출신이라든가 뭐 대법관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실패한 게 정무 감각이 없고 없어요. 경험이 없어갖고 늘 실패를 해왔습니다. 그냥 앉았다가 가는 그냥 대리 총리, 대독 총리로 그쳐버렸던 게 사실이에요. 후문결은 없죠. 정치판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소통을 하고 정무 감각을 발휘하려면은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그래도 낫습니다. 그래야 대통령한테도 이 얘기를 하지. 무슨 관료했던 사람들 지금 봤잖아요. 한덕수가 무슨 말을 한 걸 봤습니까? 김대기나 이관섭이가 무슨 얘기를 한 거 봤습니까? 그저 가서 SM에 노릇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가 정말 어려운 제가 이제 거죠. 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사람은 박용만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 출신이고 법조인이 넘쳐난다는 얘기 속에 두산의 박용만 전 회장이 상당히 또 기업인이면서도 신망이 두터웠고 그리고 재벌이라는 소리를 안 들을 정도로 그런 자기 처신을 또 잘했었고 또 야구팀을 이끌면서 두산이 상당히 또 인기팀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리고 우리 경제가 지금 앞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특성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박용만 같은 사람도 참 괜찮을 것 같다. 왜? 여야가 이렇게 기업인인데 그 사람이 뭐 정치 색깔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인형 카르텔, 홍범도 이야기, 해병대 이야기 할 사람도 아니고 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박용만 같은 사람.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경제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기업의 탁월한 CEO, 뭐 박용만 그러니까요. 전 회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 중에서도 한번 고려할 충분히 네. 고려할 만한 예. 그런 카드죠. 네. 외국에서는 뭐 그런 경우 기업 CEO 국방장관을 막 시키지 않습니까? 월스트리트에서 마구 데려옵니다. 예. 골드만삭스에서 다 데려와요. 그러니까요. 그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은 기업이고 기업이 아니고 중요한 미국을 살려야 된다고 중요한 겁니다. 특히 예. 관료들은 경제 관료라고 하더라도 책상머리 관료이지 그럼요. 현장을 전혀 몰라요. 기업을 알고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정말 경제를 제대로 살려내는 그러니까요. 해결책을 찾아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박용만 전 회장이 뭐 외국어 구사 능력도 하도 탁월하고 저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아이디어.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한다서 국제 경제는 글로벌 경제 더욱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정말 기업의 탁월한 CEO를 예. 한번 총리로 발탁하는 것도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대통령 제도에서 뭐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하지만 결국 임명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정말 국가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박용만 전 회장 같은 사람을 발탁한다면 저는 상당히 능력을 발휘할 것 같아요. 배 대표님이 아주 중요한 네. 이 제안을 해 주었는데 지난 총선에서도 배 대표께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주었는데 하나도 채택이 안 당에서도 돼요. 단 하나도 채택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을 제대로 듣는지 우리 유튜브만 하더라도 지금 42만 정도 됩니다만 예.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대부분이 있습니다. 듣는 유튜브입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가장 그래도 신뢰를 받는 유튜버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나오는 제안들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를 해야 하는데 무슨 돈벌이용 100만 유튜버들만 찾아다니면서 뭐 술 사고 밥 사고 그런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잘한다는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팬으로 놔두면 돼요. 오히려 정말 내가 봐야 될 건 나에게 쓴소리를 하는. 하지만 그 쓴소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애국 충정으로 정부가 잘 됐으면 그래야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이 바로 고영신 박사와 고영신 TV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총리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이 늘 대통령하고 만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정말 정무 감각도 있고 야당과 어떤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비서실장이 돼야 하는데 지금 거론되는 분은 한 몇 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언론에서 지금 유력하게 거론한 분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또 한 분은 늘 나오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그리고 최준경 전 경제부총리, 뭐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아주 야당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일각에서는 장제원 전 의원 이분이 뭐 진짜 친윤 원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후보 당선인 시절에 비서실장도 했고 뭐 윤석열 대통령과는 아주 소통이 잘 되는 막역지우입니다. 막역지우. 그러나 그런 분을 또 전면에 내세우기에는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는 고 박사님 의견하고 공감하면서 좀 다른 게 저는 장제원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윤핵관 중에서 유일하게 불출마를 했습니다. 자기 지역구를 던졌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을 위해서 그냥 예스맨만 역할을 하지 않을 사람이 장제원이에요. 저는 장제원 의원하고도 우리 고 박사님도 같이 하셨지만 우리 방송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 보면 굉장히 강한 성격이지만 또 해야 될 말을 하더라고요. 장제원 의원, 장제원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어딘 것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도 굉장히 강하고 그것에 대해서 중독성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좋은 점은 뭐냐 하면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쓴소리를 할 사람이 장제원입니다. 그리고 무슨 자기의 속마음이든지 간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장제원이에요. 오죽했으면 다른 사람들은 안 불렀어도 부산 국밥집에 가서 누가 오면 장의원 이거는 이름만 장의원 그랬지 사실은 재원이 동생이에요. 그래 재원아 어서 와 이거예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의 기분도 대통령의 이 심기 의전도 하지만은 할 말은 합니다. 왜? 자기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에. 왜냐면 부산 같은 데서는 제대로 안 하면 못 돌아갑니다. 이번에 유영민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 나갔지만 패배했습니다. 낙선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산 사람들은 니 뭐했노? 와오노? 치아뿌라마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역구에서 사상구에 돌아가려면 이 정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시키는 반열에 못 올리고는 장제원은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꿈이 국회의원에 머무를까요? 저는 부산시장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걸 하려면 이 정부를 어느 정도 힘을 올려놔야 본인이 26년에 비서실장을 하다가 부산시장으로 나가도 당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장제원 비서실장이 오히려 자기 인생 모든 걸 걸고 남은 인생을 걸고 윤석열 정부의 비서실장으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대통령한테도 여기 말씀하신 김한길, 원희룡, 무슨 뭐 최준경 아무도 이동관 아무도 대통령한테 쓴소리 못합니다. 가서 뭐 약간 소곤소곤하면서 이거 아니에요. 뭐 그거 맞아요? 그러면은 또 막 움츠러듭니다. 근데 장제원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뭐 맞아요? 맞아 그거 맞아 재원아? 맞아 그러면 정부 망할 깁니까? 재원이 좀 믿으시소 할 사람이 장제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서실장의 적임자는
장제원이다. 그래서 장제원 정도면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할 때도 나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쏠 사람이 아니야. 맨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라고 그러잖아. 너희들 쫄았지? 고마 치아뿌라마 해도 여기에 맞설 만한 사람이 장제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서실장 장제원, 그다음에 국무총리 박용만. 아이고 저는 이거 지난 2년간보다도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배종찬 대표님이 아주 두 사람을 적극 추천했고 다 일리가 있는 그럼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이 비서실장을 하면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터놓고 그럼요. 이렇게 상의도 하고 그럴 수 있고 또 대화 관계에서도 정치를 잘 아는 분이니까 훨씬 소통이 잘 될 수가 있겠죠. 그럼요. 여기에 장제원이 있고 지금 대통령실에 나오는 걸 보면 안보실은 안 건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궁극적으로는 안보총괄도 김태효 지금 안보실 1차장이가 그런데 결국 안보실장 역할이라고 봐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하는 사람이 김태효인데 그건 김태효 교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태효 박사의 워낙 출중한 외교적 식견도 중요하지만 뭐 외국어도 영어도 참 잘하는 이 김태효 차장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김경애 전 고검장이에요. 예, 그렇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존경하는 사람이 김경애, 바로 김태효 차장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보는 김태효, 그러니까 자태효, 우재원 이렇게 가면 대통령실은 상당히 탁월하게 운영이 될 것 같고 지금 정책실장은 성태윤 연세대 교수가 가 있는데 이건 뭐 누군가 발탁을 하면 될 일이고요. 네. 뭐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카드를 놓고 다각도로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인 걸로 보는데 일단 비서실장부터 먼저 인선을 하고 예. 아무래도 총리는 인준을 받아야 국회 돼요. 인준이라는 측면이 인사청문회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예. 그래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내주 들어가면 어느 정도 윤곽이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